네, 대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청와대에는 더 이상 온건파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온건하고 또 타협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 신현수, 이 신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현재 청와대 내부는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 그리고 운동권 출신들이 이를테면 순혈주의에 빠져서 국정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오늘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논란을 통해서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또 문재인의 잘못은 무엇이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31일 신임 민정수석에 신현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신현수는 김앤장의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명 한 달여 만인 지난 2월 9일 신수석은 구두로 사의를 표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의 표명을 반려했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설 연휴 이후에 신수석은 다시 사표를 제출합니다. 자, 문재인이 재차 반려했는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신수석이 두 차례나 사의를 표명한 이상 그가 그만두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재인이 직접 신현수에게 민정수석을 맡아달라고 전화를 걸었던 것이 불과 한 달 반 전쯤 일입니다. 자, 신현수는 윤석열과 함께 인사를 논의하면서 그동안에 검찰과 법무부, 검찰과 청와대의 충돌을 어떤 식으로든지 수습 또 대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이를테면 스폰지 같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인데, 자, 윤석열과 법무부, 윤석열과 청와대 가교 역할을 하려 했던 신현수 수석, 자, 자신의 역할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두 차례나 사의 표명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지난 2월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일요일 날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장급 인사를 전격적으로 발표합니다. 자, 이에 앞서서 3일 전인 2월 4일에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었습니다. 자, 박범계가 신현수 수석을 제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인사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현수 수석을 제치고 이 신현수 수석 밑에서 일하고 있는 이광철과 또 신임 법무부 장관이 된 박범계가 인사를 논의할 수 있도록 이를 용인해준 문재인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귀가 얇은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겉으로는 대화와 타협 이런 걸 추구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심 순혈주의, 이를테면 운동권, 시민단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만약에 지금 검찰의 검사장급 인사가 박범계와 이광철 비서관 사이에서 있었고 이를 문재인에게 보고했다면 참모들이 문재인을 혹은 신현수를 속였거나 아니면 문재인이 신현수를 속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광철 비서관이라는 자 뒤에는 조국이 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부산의 친문들이 이광철을 백업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들은 검찰을 통제하지 못하면 문재인 퇴임 이후에 화를 입을 것이다. 구속될 수도 있다. 검찰의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철저하게 검찰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심산 그리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박범계의 동선이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비둘기파를 자처했던 신현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자, 신현수는 현 정권이 책임을 질 일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자, 이런 독주 또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정권이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아마도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목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견제하거나
통제할 시스템이 마비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을까. 자,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도 함께 문재인 정권과 침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부랴부랴 문재인호에서 하차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신현수의 사표는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신현수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현수는 청와대 안에서 그야말로 물 위에 떠있는 표류하는 이런 민정수석으로 남게 될 공산이 큽니다. 신현수는 문재인 정권 첫 번째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일부러 검찰을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검찰을 잘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검찰 조직에 몸담아 본 적이 없는 이런 시민단체나 학계 인사들로 민정수석 자리를 채워왔습니다. 자,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신현수는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합류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민정수석이 바로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입니다. 신현수는 서울 출신이고 여의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사법시험 26회를 통과했고 1990년 초임 검사 시절 부산지검에 임관해서 이후 대검의 마약과장 등 대검 과장급을 거쳐 청와대로 들어갔는데, 자, 당시 노무현 정부 때 1년 6개월간 사정비서관을 마쳤습니다. 관례대로라면 검찰에서 파견 나왔던 사정비서관은 다시 검찰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 신현수는 변호사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김앤장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문재인 대선 후보의 이 법률 멘토를 지냈고 2017년 대선에 재도전한 문재인, 이 문재인을 위한 대선 캠프 법률 지원단장을 지냈습니다. 문재인과는 둘도 없이도 격이 없이 지내는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현 정권 들어서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그러다 퇴임 후 김앤장으로 복귀한 뒤 이번에 다시 민정수석을 맡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이 신현수에 대한 신임이 굉장히 두텁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성향상 민변유나 아니면 운동권 세력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충돌보다는 타협, 그리고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랄까요? 자, 이에 반해서 신현수와는 좀 결이 다른, 그리고 이번에 검찰 인사를 박범계와 농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광철 비서관, 민정비서관이죠. 이 사람은 청와대의 대표적인 조국의 꼬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당시 행정관으로 민정수석실에 재직을 했었고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그만두고 나가자 그 자리를 꿰찬 인물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은 인물이죠. 지난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민정수석실 내 이모 행정관을 청와대에 추천한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광철은 서울 보성고 그리고 한림대 법대 사법시험 46회를 패스했습니다. 민변에서 국가보안법 연구팀장을 지냈고요. 참 여러가지 합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실행위원을 지냈고 통진당의 해산 심판 때 통진당을 대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가 살아온 길을 보면 한편으로는 비주류 인생이었고 또 시민단체, 그리고 정의보다는 의리, 또 불법과 비리에 일정 정도 타협을 해온 인물로 비춰집니다. 이런 인물은 공무원을 하기에는 좀 부적격한 인물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데 앞장서는 이른바 맹견, 충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런 공격적 행보로 인해서 문재인도 이들에 의해, 이광철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국정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에서 어리석은 대통령을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신현수 민정수석은
여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나도 함께 죽을지 모른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미루어 추측해 봅니다. 이제 다시 검찰과의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이루어질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때 윤 총장은 또다시 패싱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이 민정수석에 앉힌 신현수, 이 온건파를 쳐내고 다시 청와대에 있는 골수들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마술을 뻗칠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자, 이 타이밍은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을 벗어날 수 있는 법복을 벗고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인으로 변신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일각에서는 윤 총장마저 검찰을 떠나면 정권을 향한 수사가 다 망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대선이라고 하는 상수를 놓고 보면 지금 윤 총장이 문정권의 독재 그리고 검찰 장악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며 출구 전략을 짜는 것이 어쩌면 최상의 시나리오일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대로 가면 7월 말까지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게 되는데, 대선 일정상 윤 총장 또 개인이 정치인으로 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시간적인 여력을 고려할 때 상당히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검찰을 벗어나야 대선판을 조기에 흔들고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탈출한 것은 청와대가 곧 침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징후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찌됐건 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이 파동, 이 파동으로 인해서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목받는 분위기가 대선 레이스에 전격 합류하는 이런 결단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대현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